자,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는 시장의 새로운 평가를 받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이 상승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겠죠. 시장에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적이 당장 따라오진 않지만 그 시대가 변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5년, 10년 이후에 벌어질 실적을 미리 땡겨서 올라가는 것도 주식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음식료주나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원래는 실적주로만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성장주로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또 급등했었던 전선전기도 실적으로만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실적 안 나오면 급락하고 실적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AI라는 키워드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멀티플을 많이 주게 됐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매매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가 대형주예요, 대형주. 네, 그래서 현대차,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뭐 대형주는 느리다. 대형주는 수익 안 난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답답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생쇼에서 좀 대형주 편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 90%는 다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은 이제 스몰캡 종목 한 1, 20%는 스몰캡 종목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래봤자 이제 5개가 안 돼요, 사실은 스몰캡은.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형주로만 포트가 중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28만 원 목표가를 잡았는데 현재 28만 1,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태성은 이제 정말 스몰캡 종목 잘 편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몰캡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태성은 스몰캡 종목은 제가 좀 확실한 거 위주로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수익률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도 뭐 느리죠. 오리온 뭐 우리가 이제 음식료 중에서 굉장히 좀 느린 종목인데 그래서 좀 맥점에 잘 사서 목표가를 또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느리고 좀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꾸준히 거북이처럼 올라가서 오늘도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음식료 중에 제일 느린 종목 하나 넣었습니다. 거의 뭐 거북인데요. CJ 제일제당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 목표가 터치하려면은 거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대형주를 거의 다 뭐 단타로 넣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스윙입니다. 스윙. 그래서 최소 2주, 그 다음에 한 달, 2달 보고 넣기 때문에 뭐 당장은 지금은 이제 1.29%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2차 목표가 터치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 한번 해보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신규 종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는 그 대부분이 대형주입니다. 중대형주. 그런데 이제 자리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준에 맞는다면 이제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의 좀 가벼운 종목도 넣었는데 오늘이 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만에 한번 조금은 가벼운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렇다고 뭐 완전 스몰캡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늘 뭐 CJ 제일제당이나 현대차, 오리온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조단위 종목들로 수익을 내는데 이제 이 종목은 조단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가 6,650원에 무학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학 한번 넣어볼게요. 자, 무학이라는 종목은 바로 그 소주입니다. 소주.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1,800억이니까 제가 평소에 넣는 종목보다 거의 10분의 1 시가총액만 보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학이라는 종목을 골랐어요. 예, 그 이유는 우선은 이제 스몰캡이지만 굉장히 탄탄하다, 재무구조가. 그리고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랜만에 스몰캡 이제 태성에 이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무학이라는 종목이 왜 제가 스몰캡 중에 하나로 골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소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이트 진로도 제가 유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공개 방송에서.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오늘 또 무학을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하지만 소주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물론 제품은 우리가 뭐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죠. 제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그냥 제품이 아닌 음식 자체만 따지면 지금 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그 음식이 바로 불고기 그리고 삼겹살, 갈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가장 이제 곁들여서 먹는 술이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 그래서 코리아 보드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유행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소주 쪽도 정말 그 안 간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뭐 김밥, 김 이런 것도 이제 막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소주 쪽은 뭐 굉장히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장주 성격인 하이트 진로가 지금 참이슬을 5월 27일 날 전량 수출용 참이슬을 품목 허가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대장주가 이제 나가면 소주 관련주가 밸류가 다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주 관련주 중에 하나인 무학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무학 같은 경우에 좋은 데이가 지금 3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선택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차트를 보시면 얘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고점, 과거에 뭐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뭐 6만 원까지 갔던 적도 있는데 뭐 이때 이제 과일 소주가 한참 유행했을 때인데 그때 대비해서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증자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때 대비해서 지금 10분의 1 토막입니다. 10분의 1 토막. 그래서 제가 이제 스몰캡은 잘 안 넣지만 뭐 이 정도면 고점 대비해서 한참 이제 과일 소주 유행할 때 6만 원 넘게까지 갔는데 지금 6천 원대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자료 준비한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과 그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무학 K 소주 열풍 일단은 시장 자체는 막걸리보다 10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막걸리도 당연히 잘 가겠지만 소주 시장 자체는 더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K 소주 열풍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또 찾을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그러면 소주는 좀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목을 못 받으면 지금 자리에서 횡보할 거고 주목을 받으면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자리니까 또 한번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무학. 자, 이제 보시면 과당제로 과일 탄산수 트렌드 주도한다. 좋은 데이 컬러 세계 30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국내 시장은 지금 이제 보면은 소주 쪽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코로나 이후에 회식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악재가 다 반영되면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게 수출주 쪽으로 보고 수출에서 매출이 찍힌다면 이제는 국내 악재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이 찍히면서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트 진로랑 무학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무학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음식료는
한번 불이 붙으면 아까 무화하게 차트 보여주셨지만은 뭐 지금보다 10배 위에 있었으니까 그럴 정도까지 음식료주들이 한번 가면 진짜 무서운 시세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흐름이 이제 물론 종목별로 더 많이 가고 덜 가는 그런 그 흐름은 있겠으나 이것이 어떤 경기적인 흐름하고는 무관하게 한류의 확산의 트렌드가 진짜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그렇게 탄력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추세적인 관점에서 음식료주들의 전반적인 향후 미래 트렌드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높은 자리죠. 네, 그런데 쉽게 안 빠져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주식은 개인들 너무 높아서 개인들이 사기 어려운 자리에서 더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어서 개인들이 관심 없는 자리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만만한 자리는 사기 쉬운 자리는 오히려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식품주 1등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또 대통령 후보로서 그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AI 쪽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쉴 때 음식료 관련주가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유행처럼 끝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주도주로 올라온 섹터는 보통 뭐 정말 짧으면 3개월 아니면은 6개월, 1년 동안도 가면서 텐베거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추세는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한번 소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400원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현재가 더블 가격인 12,0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오후 4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